금일 아침 조선일보 단독 남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석탄 운반선을 소유했다. 주광덕 의원실에 의해서 이러한 특종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국 처남이 다니는 해운 북한의 탄을 운반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대북 제재 명단에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종으로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된 부분. 금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개인 방송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이게 만약에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 조국 사태 이런 부분들이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은 취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보수 진영에서의 큰 부분을 계속 뇌관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정권의 지지 매우 크게 연결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시면은 대선 관련주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죠.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금일 7.21% 계속 개파락하면서 빠지다가 4,000원이 무너지는 부분,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국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대선 관련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분들이 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시장은 좋은데 금일부터 보시면은 금일부터 이제 시장이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대부분은 올라왔고, 이 부분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150 차트를 보면 금일 0.67%가 하락했죠.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미국장도 금일 같은 경우 거의 움직임이 없죠. 환율이 급격히 1180원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일정 부분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51선 정도까지 환율도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는 의미에서 시장 상황에 지금 이럴 때 만약에 쇼케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 대비 괜찮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요. 미국 S&P, 다우 나스닥 0.2%, 이제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유가 관련주를 보시면은 14일날 토요일날 사우디 아람코를 드론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유가가 12.88%가 뛰었어요. 종가로. 그리고 나서 사우디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사우디 석유 수출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5%가 전일 빠졌던 부분이고요. 유가가 급등해서. 그 다음에 금일 지금 현재 1.5%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면 사우디가 정상적으로 석유 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돌발성 재료에 의해서 유가가 12%가 상승했어요. 이건 헤지펀드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세요. 트레이더 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보통 600만원, 700만원 가지고서 한 계약을 사거나 팔고 그래가지고 홀딩했던 분들이 이 정도면 12%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가 올랐냐면 그러니까 700T, 그러니까 600만원 가지고 하거나 700만원 가지고 한 계약을 매수 매도했던 분들은 다 마진콜 나간 부분들이에요. 이날 다 마진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진콜이 다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부분들이죠. 국내 트레이더들 반대 매매가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 다음날 이제 일정 부분 정상화가 된다라는 미래 정상화 된다 % 정도 급락이 가져왔고 그 다음 금일도 1.67%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쭉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내 트레이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신용
신용을 엄청나게 쓴 트레이더들, 뭐 4배, 5배 신용을 주식에서 스탁농 같은 경우 뭐 4배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에 신용을 쓴 분들이 하한가를 맞고 그다음에 개파락을 맞아서 뭐 40% 50% 정도가 폭락을 해서 전부 털렸다, 반대 매매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출회된 다음에 슬슬 올리는 과정이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 유가 급락에 따라서 11%가 폭락을 했죠. 이게 상하가 2번을 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지 쉽지 않다라고 봐요.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분인데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 매각 관련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나 항공 매각 관련주가 뭐 금호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부산,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 이 세 종목인데 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애경이라는 그룹하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죠. 그렇게 뭐 미래에셋 대우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이 봉이 보시면은 에어부산도 그렇고 아시아나 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 IDT도 요 봉이 있잖아요. 요 봉. 이때가 이제 재료가 나온 부분들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갔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음봉이 나오는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경이라는 기업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돈이 많지 않거든요. 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SK와 못해도 하나 아니면은 삼성물산 쪽에서 수하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애경하고 현대산업개발 KCGI 실망감으로 이게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료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항공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거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나와야 돼요. 거기 뛰어든 인수전에 갑자기 SK가 뛰어들었다. 뭐 내지는 삼성이 뛰어들었다, 하나가 뛰어들었다, 뭐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5대 기업 정도가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이런 부분들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사고 나서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부분들, 노조라든지 그러니까 개기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으면 모를까. 별로 없다라고 봐요. 기대감이 다 꺾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만약에 항공주를 투자한다. 지금 금일 샀던 부분도 있어요. 한국공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저PBR 자산주 내지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던 기업이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굉장히 싼 가격대가 왔어요. 4만원 정도 초반인데 이 부분이 이게 한 4만원 정도 밑에 많이 떨어져 봐야 이제 한 38,000원 정도 이 정도 때가 뭐 최하로 37,1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져 봐야 한 38,000원 정도에서 4만원도 깨지기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그 부분에서 이거는 뭐 물류라든지 한진그룹의 가장 뛰어난 저PBR 자산주고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래됐죠.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해요. 이 부분은 저PBR 자산주로 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통틀어서 거의 최저PBR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한 150,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와요. 많이 줄 때는 4% 정도 주고 배당을 3.5%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수가 한 31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80억 정도 되는데 퍼센트 정도가 잠겨있죠. 37% 정도가 한 120만 주? 그러니까 물량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20만 주이기 때문에 호가에 뭐 10주, 20주 이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4, 5% 그냥 쭉 올렸다가 이런 꼬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가치주 같은 경우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날은 10% 올랐다가 5%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어떻게 보면 뭐 10%, 15%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싸면은 그렇게 올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항공주가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일본 때문에 좀 많이 불이익을 받았죠. 한국공항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러한 부분들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저는
있는 한국공항, 항공주뿐만 아니라 국내 전 종목에서 이건 또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흐름을 많이 안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뭐 급락을 하든 뭐 하든 지금은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뭐 그렇게 오늘도 530억 정도를 팔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손을 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산 가격이 4350원 정도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배당까지 한번 보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뭐 매각 이슈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6만 원, 7만 원까지 가긴 하는데 매각 이슈 안 나오더라도 한 뭐 45,000원 10%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많이 안 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도 괜찮다. 제가 2015년도에 이 부분을 한 3만 그 정도에 매일 한 뭐 50에서 100만 원씩 계속 그래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지금은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면철강 같은 경우도 저피별 자산주면서 서암기계공업은 폐말 편입되면서 엄청나게 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피별 자산주는 반드시 펀더멘탈로 회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쌌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이게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도 되게 힘들고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여윳돈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 종목이죠. 한국공항의 노조들이 뭐 반발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거는 뭐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소외된 부분들이 한번 회복된다라고 하면 45,000원은 쉽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일 조금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분들인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국내 같은 경우 물론 추세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숏게임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숏이 한번 출회되면은 개인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 그동안 많이 안 오르면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오히려 그때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내부 주주도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이런 데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그러한 기업 배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대감이 많이 꺾인 부분들 사람들의 심리가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배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많이 오른 부분들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일부터는 일정 부분 어떻게 되는가 금일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스닥 150 차트에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이 나왔죠. 일정 부분 51선 정도 회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